주의해서 드세요. 먼저 섭취가 필요한 경우에요. 네. 체중이 늘고 갑상선 기능 저하가 의심될 경우 또 임산부와 성장기 어린이는 드셔야 된다고요. 오 교수님. 예, 맞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부족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게 되면 목이 붉어지고 그다음 체중이 늘어나고 쉽게 피로해지고 심지어 탈모까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십 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오드는 적절히 섭취해야 되고 특히 그 애들일 경우 성장 과정에서 요오드가 들어가서 적절한 그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되는 게 굉장히 성장 과정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임산부나 그 청소년들은 요오드를 적절히 잘 섭취를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사실 오늘 이런 내용이 나올 줄 알고 해조류 색깔로 옷을 만들었는데 물미역같이 네, 미역같이 입고 왔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아기 낳고 나자마자는 미역국을 엄청 먹었어요. 정말 네. 물릴 때까지 먹었는데 맞아요. 먹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삼시세끼 먹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지 또 갑상선 질환이 있는 임산부는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궁금해요. 그러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미역국을 산모들이 먹게 된 건 어떤 기록을 보면요. 고래가 새끼를 낳고 나서 이제 미역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빨리 회복되는 걸 보고 고려 사람들이 산모들은 미역국을 먹였다 하는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사실 미역국 자체는 칼슘이나 이제 흡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산모들에게는 아주 좋은 음식 중에 하나고요. 그 성분별로 보면 이제 칼슘 같은 것들은 지혈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근육을 수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철분이나 엽산 같은 경우는 빈혈 같은 것들을 예방하고 아무래도 산 후에는 대사력이 빨라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오드가 들어가 있는 미역국을 드시는 게 상당히 좋고 앞에도 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후코이단 같은 성분 같은 경우는 혈액이 응고되는 것들을 방지시고 혈액을 맑아주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산모들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는 건 좋지만 문제는 뭐냐면 많이 돼서 요오드가 축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는 과다하게 먹게 되면 그것들을 처리해야 될 능력들의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네. 정상적인 사람은 관계가 없지만 그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미역국을 드시는 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이제 출산 후에 먹는 미역국 얘기도 하셨는데 뭐 요오드 하면 해조류, 해조류 하면 요오드 이렇게 대명사처럼 따라 붙는데 이 요오드 성분은 그러면 해조류에만 있는 걸까? 다른 식품에는 없는 걸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교수님? 네, 해조류에 유독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요. 다른 식품에도 들어있습니다. 자료화면 좀 보시면요. 네, 이 다시마나 건명, 마른 김과 같은 해조류에는 굉장히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마늘이라든지 고등어, 요구르트, 브로콜리 이런 일반 식품에도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토양에 요오드가 조금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뭐 어쨌든 요오드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은 해조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들어있긴 하지만 해조류와 비교했을 땐 지극히 미미한 양이 네. 들어있네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해조류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들, 저희가 어떤 분들인지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갑상선 암으로 방사선 치료 중인 환자,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심하거나 조절이 안 되는 환자, 그레이브스병 환자 이런 분들은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약간 말이 어려워서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첫 번째, 갑상선 암 이후에 방사능 요오드 치료라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 갑상선 수술을 한 다음에 거기에 남아있는 암들이 미세하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절개가 다 절제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요오드를 이용해서 방사능 요오드 치료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준비하는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몸에 요오드의 어떤 성분이 쫙 빠져 있어야지만 방사능 요오드 치료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갑상선 수술한 다음에 요오드 치료를 준비 중인 환자분들은요, 한 2주 정도 전부터 요오드가 들어있는 음식물 섭취를 반드시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항진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즉 그게 조절이 안 되는 병적 상태를 저희가 그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따로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오드의 과도한 섭취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